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 동안 FOMC 일정이 있었고 금리 인상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12시간 전의 얘기니까 그 시간대부터 천천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금리표예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나오죠.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높아졌냐를 나타내는데 이번 발표는 컨센서스대로 25bp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였고 혹은 약간 리세션이 걱정됐다면 0bp도 예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쪽으로 많은 표가 가지 않았다. 80%, 90% 이상이 25bp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아마 정답이 나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새벽 4시부터 이 사건들을 정리하는데 사실 23일, 22일 이런 내용보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75, 50, 75는 없었죠. 50과 25bp를 겨루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25bp가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장을 보면은 지금과 같이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 횡보거나 아주 조금 올려주는 거의 횡보세가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장세가 바뀌게 된 것은 금리라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정답지는 점도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번 연도, 내년, 2년 뒤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 이 표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간값을 산출을 해본다면은 이번 연도는 거의 유지가 된다. 즉 금리 인하 없고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의견이고 내년부터 천천히 내려서 결국 2년 뒤에는 3%로 향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현재 리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연준이나 재무부나 그런 것 다 상관없이 긴축적인 분위기를 진행할 수 없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은 급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좀 걸렸던 거냐? 작년표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왼쪽에는 작년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방금 보여드린 올해표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을 삭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드렸는데 뭔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값은 거의 일치하는 상태인데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밑에 있는 표 중에 일부가 이 위로 이동하지 않았나, 이 중간값에 해당하는 표도 이 위로 이동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따져보면은 중간값 위에 더 높이 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 투표수가 많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악재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서 방금 전까지 봤었던 호재 내용보다는 약간 악재로서 해설을 하고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코가 맹맹해서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좀 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말해보자면은 지금까지 크리시스라는 그런 징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은행들도 터져나가고 전혀 좋게 바라볼 소재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긴축을 유지하는 의원이 많았다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인 거고 그 부분이 시장 초기에 나왔던 호재보다는 악재로 해설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대로라면 제가 좀 창과 방패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창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검과 방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이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이어서 해결할 때 막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막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리와 QE다. 사실 제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QT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또 여기에도 좀 괄호를 치고 싶은 거는 금리를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QE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만 다르지 이게 긴축적인 거냐 아니면 완화적인 거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리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이런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거는 사실 1번에 가까웠어요. 첫 번째 보고 있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히는데 이 두 번째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진행 단계 딱 그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정답지가 없어요. 정답지라고 표현을 하죠.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08년도에 터졌던 사건하고 2000년도에 터졌던 사건의 공통점이 뭐였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 데는 완화적인 해결 방법을 썼던 건 동일했어요.
그리고 정답지에 가까웠다. 예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대로 풀이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점은 사건이 터지고 이후에 해결을 할 때 기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옆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알 수가 있죠. 이 흰색 선이 1%인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만에 1%를 달성하잖아요. 그럼 25bp씩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떨까요? 정말 짜잘짜잘하게 봤다라는 거겠죠. 기간도 정말 짧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건 역사에 없어요. 이때 금리 인하를 한 게 1년 동안 그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반년 뒤에 인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그냥 곧바로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에 있나요? 지금 이 표가 대략적으로 한 20년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20년 동안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할 때 이 시장에 정답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케이스가 같지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뭘 나타내는 거냐.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적어드리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 내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암호화폐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입니다. 아파트라고 봐주세요. 이 집이라는 것이요. 한국에 한해서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또는 횡보하고 있다. 이거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당장은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 또는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전문가들도 이건 예상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된 바가 없어서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내려간 기억도 없고 횡보를 안 하고 상승을 한 기억도 많이 없어요. 단기 상승인데 왜 20%가 올라가나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릴 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너무 곁길로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길로 빠지기 전에 이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 점도표가 좀 위에 있으니까 악재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시 차트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갔다가 시작 전에 위로 올라갔다가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쏟아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버티지를 못하죠. 같은 시간 동안 마이너스 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자다가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 내가 확인한 결국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있지? 50bp 올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는 좀 많은 해석이 담겨져 있죠. 25bp를 올렸는데도 내려가는 이유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 차트가 현재까지의 내용인데 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제가 What can I do라고 적어놨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비트코인의 같은 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 테더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3월 21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스토캐스틱상 과매수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프로케이 선이거든요. 선행성이에요. 5일선, 21선 이탈할 때 골크 나온다. 그럼 선행성이 후행성 밑으로 내려갈 때 데크 나오겠죠. 데드크로스가 확정을 받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만큼은 약세장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차트는 어떤 관점일까요? 같이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내려가는 기간 동안 약세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을 그어드리는 구간이 약세장을 가져간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프로케이선이 프로디선을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프로케이선이 프로디선을 상방 이탈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겠죠. 이런 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블 바텀 형성을 하고 상승세 나올 때 강세장으로 표현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 그 구간은 이게 하나에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내려가는 구간 대충 일주일, 올라가는 구간 대충 일주일 나오잖아요. 3월 1일부터 3월 6일 또는 7일 조금 더 연장돼서 조금 더 나오고 그 기간부터 일주일 정도 나오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일주일 정도 예상이 되고 28일자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27일, 28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변곡점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스닥 차트에서도 27일, 28일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조그만 설명을 추가할게요. 이게 나스닥 차트가 24시간 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월요일 이른 시간에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비트코인은 좀 활발하게 장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게 내려가다가 폐장을 하고 다시 개장을 할 때 월요일이 되거든요. 이 월요일날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세요. 비트보다는 좀 늦은 상태에서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나스닥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이 내려가고 있는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이 위로 향한다. 그러면 더 이상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바닥은 확인이 될 거고 그 부분부터 뭐 바텀을 테스트하든 그런 차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이 됐는데도 올라가기는커녕 더 좀 지지부진하거나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으로서 좀 더 내려갈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대한 장을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월요일 화요일 나스닥 차트 보고 판단을 해라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올라가는 거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비중 보유하고 있잖아요. 내려갈 때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비트코인 테더 일봉 차트 21선이고요. 제가 하늘색 선 옆에 좀 주황색 선으로 그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주말 중으로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앞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가격에 위치해 있냐 이런 것을 나타낸 건데 이 선에 따르면은 24.2K부터 25.2K까지 지지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봉상 21선을 이탈한다? 그거는 단기 하락이 아닐 겁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이전과 같은 하락 구간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상승 구도라면은 21선 이탈 안 할 거예요. 캔들로서도 이탈을 안 하고 이평선으로서도 이탈을 안 한다? 그거는 진짜 그냥 상승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을 24.2K부터 25.2K까지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4시간봉 차트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FOMC 일정 전까지는 정배열을 마친 상태에서 좋은 상승 구도가 나왔었어요. 지지도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어제 발표로 인해서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났고 밑에는 60일선이 버티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4시간봉 차트를 보실 때는 지지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24.2K부터 25.2K가 지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하락이 발생됐을 때 얘기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 구간으로서는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아까 봤었던 스토캐스틱상 더 내려가고 이 나스닥이 힘을 못 쓸 때는 한 번 더 하락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24.2K부터 25K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래량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래량을 설명을 드릴 때 상당히 좀 주관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구분해 가시면서 들으시고 저는 거래량을 해설할 때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소멸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하락이라는 방향성이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 하락이라는 방향성이 꺾이고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거래량으로서도 증명을 받고 뭐 이동평균선으로서도 증명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밑에는 유지라고 적어놓고 하락 방향성이 꺼질 때는 소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지금이 상승 방향성이니까 이 차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주봉상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유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이 있는 거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관점은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한 해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대충 한 12일 정도? 그냥 2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2주 동안 진행됐던 장은 누가 봐도 그냥 방향성이 위로 꽂혀 있죠. 상승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점을 높여줄 때 거래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억을 한다고요? 유지라고 적어놓는다고 했죠. 근데 고점을 올려놓을 때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거 소멸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거래량이 최악값이 될 때요. 이 상승이라는 방향성이 꺾이고 새로운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횡보든 하락이든 새로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진행되는 거예요. 국면 2번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구간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기록되지 않은 이 구간 안에 새로운 추세가 나올 거예요. 횡보든 하락이든. 근데 이 방향성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새로운 국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짧든 아니면 길게 형성이 되든 그냥 횡보나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라면은.
이 정도까지는 견딜 줄 알아야 뭐 30K든 40K든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수익을 받냐? 저는 여기까지 그냥 버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쩌려고 그렇게 말을 하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못 맞춘 거고 제 시나리오랑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봤었던 그림하고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보고 이 관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깨든지 간에 그때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생각을 하기에는 관점이 너무 단기적입니다. 정말 지저분하게 적어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페이지 1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중간적으로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나 횡보 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2가 시작이 된다. 근데 조정일지 횡보일지는 나도 모르겠고 기간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뭐 한 달이나 2달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제가 할 거는 비중 유지하고 올라갈 때 팔 준비를 하겠다. 좀만 올라가면 30K잖아요. 목표 구간 40K까지인데 이걸 버텨야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방 홍보 한 번만 할게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3월 22일 이 FOMC 일정이 있기 전에 시황인데, 이분도 중립적으로 말을 안 해요. 시황을 보면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 있고, 관망을 할 때는 관망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제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